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를 파셨던 분이 계십니다. 78살 한복순 어르신이십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까지 서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다리만큼은 누구보다 튼튼하다고 자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고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단골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벤치가 보이면 꼭 한번 앉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문 앞 턱 하나가 무섭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날씨 탓이겠거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탁자를 잡고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못 걷게 되는 것 아닌가, 손녀들 결혼식도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한복순 어르신처럼 다리 힘이 조용히 빠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국내 노년의학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진 어르신의 약 87%가 식사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왜 밥을 먹는데도 다리가 약해지는지, 어떤 음식이 빠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식탁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 힘이 빠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리 힘은 갑자기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빠집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에 한 방울이면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물탱크가 비어 있습니다. 신호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딘가를 짚게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지 못할까봐 불안해집니다.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한복순 어르신도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아주 긴 복도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골절된 후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약 15%입니다. 이것은 일부 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다리는 지금 괜찮은 걸까요?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으세요. 양팔을 가슴 앞에 모으세요. 그 상태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5번 해보세요. 시간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이 동작을 15초 안에 못하시면 다리 근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우시거나 무릎이 아프시면 바로 멈추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둘레 테스트입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드세요. 그 동그라미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 사이에 빈틈이 생기면 종아리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핑거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의료진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다리 상태를 대략 가늠해 보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의자에서 5번 일어서는데 15초가 넘으셨나요? 종아리를 감싸니 빈틈이 보이셨나요? 해당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지금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 사실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리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허벅지는 앉았다 일어날 때 몸을 밀어 올려줍니다.
종아리는 걸을 때 몸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재료가 들어와야 합니다. 근육을 붙잡아주는 단백질, 뼈를 받쳐주는 칼슘, 혈관과 관절을 도와주는 좋은 지방, 그리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돕는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매일 식사를 통해 들어와야 다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맛이 줄고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식사가 점점 부드러운 쪽으로만 갑니다. 흰 쌀밥에 김치, 국에 밥, 저녁에는 죽, 배는 부릅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른 식사와 다리 힘을 지키는 식사는 다릅니다. 위장은 채워졌지만 허벅지와 종아리는 굶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이 넘으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무엇을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한복순 어르신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 드셨습니다.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백질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란도 안 드시고 두부도 가끔 찌개에 들어있을 때만 생선은 냄새가 싫어서 거의 안 드셨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근육은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보약이 필요할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3가지면 됩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이라고 하면 너무 흔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흔한 계란이 다리 힘을 지키는데 이렇게 중요한 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류신이라는 것입니다. 류신은 우리말로 하면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몸이 지금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국내 재활의학 연구팀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 69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라는 것은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에 이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쌀밥에 김치만 드시는 것과 거기에 계란 하나를 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식사가 됩니다. 배를 채우는 식사에서 근육을 지키는 식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란이 특히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씹기 쉽습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지 않아도 됩니다. 삶아도 되고 찜으로 해도 되고 국에 풀어 넣어도 됩니다. 이가 약한 분도 속이 약한 분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이 퍽퍽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반숙으로 드셔도 됩니다. 국에 풀어 넣으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찜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간을 너무 세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으시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를 무조건 빼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 심하시거나 의료진에게 주의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 냄새가 싫어서 매일 먹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기를 거의 못 드시면서 단백질이 계속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와 콩입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두부와 콩은 정말 고마운 음식입니다. 부드럽고 씹기 쉽고 여러 음식에 넣기 좋습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양념장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계란과 함께 부드럽게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지 않아도 됩니다. 속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국내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고기 섭취가 어려운 70대 이상 어르신이 두부를 규칙적으로 드실 경우 단백질 섭취 충족률이 평균 30%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한 음식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졸인 두부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부친 두부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드럽게 데치거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밥으로 드셔도 되고 부드럽게 삶아서 드셔도 됩니다. 두유처럼 마시는 형태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유를 고르실 때는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 당이 적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밥에 콩을 넣을 때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넣고 익히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분히 무르게 하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복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고기를 거의 못 드셨습니다. 고기 씹다가 턱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고기를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 된장국에 두부를 좀 더 넉넉하게 넣고 저녁 반찬으로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서 빠져있던 단백질을 조금씩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계란과 두부, 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육을 붙잡는 재료라면 세 번째 음식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리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다리가 오래 버티려면 근육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관절이 덜 뻣뻣해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좋은 지방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에 피가 잘 돌아야 근육에도 영향이 가고 걸을 때 다리가 덜 무겁고 회복도 조금 더 빨라집니다. 국내 건강연구팀이 60대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보다 무릎 관절 뻣뻣함이 약 37%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등어가 좋다는 것을 아셔도 실제로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가 싫다, 굽는 것이 귀찮다, 가시가 무섭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시를 잘 발라낸 고등어를 사서 짜지 않게 조림으로 해보세요. 구이가 부담스러우시면 물을 넉넉히 잡고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를 자주 드시면 좋은 지방보다 나트륨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고등어를 사셔서 간을 약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가 정말 싫으신 분들은 다른 등푸른 생선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핵심은 생선 이름이 아닙니다. 다리 건강을 위해 근육만 보지 말고 관절과 혈관까지 함께 챙기는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근육을 붙잡는 단백질과 류신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두부와 콩은 고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고등어는 관절과 혈관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비타민과 근육의 관계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단백질만 생각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돕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타민입니다. 특히 햇빛을 통해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 중요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비타민 수치가 충분한 어르신은 근육세포의 노화가 완화되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이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로 근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다리가 불안하니까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햇빛을 볼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이 부족해집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더 못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짧게라도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베란다에서라도 10분 정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뼈와 근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과 점심은 대충 드시고 저녁에 좀 잘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침을 아예 거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근육을 생각하면 이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 끼의 단백질을 무한정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일정량 이상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몇 조각,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렇게 3끼에 걸쳐 단백질을 나눠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더 잘 활용합니다. 국내 노년의학연구에서도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어르신이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약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밤 사이에도 몸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야 낮 동안 다리 근육이 활동할 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도 계란 하나, 두부 조금, 따뜻한 국 한 그릇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기존 질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꾸준히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통풍이 있는 분,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은 단백질 음식을 마음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간을 약하게, 기름을 적게, 내 소화에 맞게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도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충분히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자, 이제 한복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식사를 크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밥 드실 때 계란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삶은 계란이 퍽퍽하다고 하셔서 계란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점심 된장국에 두부를 조금 더 넣으셨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자반이 아니라 생고등어를 사서 간을 약하게 해서 조림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집 앞 공원에 나가셔서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셨습니다. 오래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진 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탁자를 안 잡아도 될 때가 생겼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예전보다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계란 하나 두부 몇 조각 넣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고요. 물론 식사만으로 다리 힘이 하루아침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힘도 하루아침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도 매일 조금씩 쌓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오. 다리 힘이 빠진다고 무조건 나이 탓만 하지 마십시오. 밥을 드신다고 해서 다리 근육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른 식사와 다리가 힘을 얻는 식사는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침 밥상에 계란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두부와 콩입니다. 고기 씻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단백질 대안입니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근육만이 아니라 관절과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지 말고 3끼에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햇빛도 하루에 조금씩 받으시면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와 종아리 둘레 테스트로
내 다리 상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작아집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의 독립과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밥은 먹고 있지만 근육이 먹을 음식은 빠져 있지 않은지, 배는 부르지만 다리는 굶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복순 어르신은 요즘 손녀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웃으신다고 합니다. 손녀 결혼식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오늘도 아침 밥상에 계란 하나를 올리신다고요? 여러분도 그 작은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몇 조각, 짜지 않은 생선 한 토막,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가 내일의 한 걸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다리 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전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